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십니까. 그냥 살다 보니 참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놈과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요즘 들어 자주 얼굴을 보게 되는 전처 때문에 황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합니다. 저는 내 둘째 아이,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군요. 처음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경기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대입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죽이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생활 2년을 하고 전역하고 보니 세상 참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인복은 있었나 봅니다. 군생활 윗고참이었던 선배의 소개로 그 선배의 둘째 형님이 부장으로 계시는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는 공장에 취직이 돼서 정말이지 피나게 일을 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 그러다 신제품 출시나 급한 수출 계획이라도 잡히면은 하루에 3시간씩 자고 일만 하던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 제 직급이 좀 올라가 있더군요. 계약직 사원에서 정사원, 기사에서 계장 코스를 1년이 좀 넘는 시기에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흔치 않은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1년여를 회사에 올인하고 있다 보니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게 제 전처였죠. 저 또한 여자와 마주칠 기회가 있는 것이 흔치 않았기에 그렇게 불타는 사랑을 나누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먹하던 사이가 친구가 되고 친구에서 애인이, 애인에서 남편이 되는 기간은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처의 야무진 솜씨와 세련미에 반하였고 전처는 저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호감을 느꼈다고 나중에 말하더군요. 그리하여 서로 만남을 가지던 중 저는 생활하고 있던 고시원을 나와 장인어른께 인사와 동시에 전처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전처는 당시 천안과 살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동거를 하시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연애하며 통장이며 뭐며 전부 전처에게 맡기고 용돈을 탔으며 언제나 집과 회사만을 왕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같이 생활하다 전처와 함께 제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되었죠. 내용이 기니 일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으로 내려온 후부터는 전처는 자신의 기술을 살려서 애견샵에서 애견 미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고향에서 새 직장을 얻게 돼서 우리는 맞벌이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는 사이 첫째 놈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젊어서 그랬을까요? 집보단 나가서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됐고 양가 부모님들께 드리는 일정 부분의 용돈을 드리다 보니 아이가 생겨 급히 결혼을 해야 하지만 빚을 지지 않고서는 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허례허식이 뭐에 필요하나 싶어서 서로 사랑하여 가족으로 살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결혼 생략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이지 부유하지 않으나 남부럽지 않은 가정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3살이던 해에 딸아이도 태어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직을 성공하였고 지방에 있는 사무실이기는 하나 대기업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인해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계약 기간이 지나니 정규직이 되더군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 세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의 두 돌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전처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고 싶다고 하는 말에 현재 생활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당신 편할 대로 하라고 하였고, 그때부터 전처는 첫째 아이 유치원, 둘째 아이 놀이방에 보내고 자신은 수영도 배우고 취미생활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자신의 취미생활로 전처는 전보다 더욱 웃는 일들이 많아졌고 아이들 엄마가 자주 웃고 행복해 보이니 아이들도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눈치가 없어서일까요?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고 3달째에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녀석의 와이프가 친구들과 1박 2일 개모임을 하다 저희 전처가 어떤 남자와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식당이라는 곳이 바닷가에서 펜션과 식당을 겸업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대낮에 제 전처가 식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휴가라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쉬러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모르는 남자가 와서 전처의 앞에 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처는 그 친구 와이프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친구의 와이프는 자신의 친구들과 모임도 있었지만 전처의 테이블에 모든 신경이 가 있더랬습니다. 당시 설명을 듣기로는 그렇게 애틋하고 이뻐 보일 수가 없었다더군요. 마주 앉아 밥이 나오기 전까지 손은 꼭 잡고 있고 마주보고 있는 눈은 다른 곳을 보는 시간도 아깝다는 듯이 서로 바라만 보고 있고 그리고 점심부터 소주를 마시더니 다 먹고 손잡고 펜션으로 들어갔답니다. 다 잊은 줄 알았더니 그때 생각하니 또 울컥하네요. 그날 소식을 바로 듣고 잦은 야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나 그냥 퇴근해 버렸습니다. 집에 가보니 어제와 다를 것 없이 나를 맞아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전처더군요. 정말이지 행복한 내 집이고 내 식구들이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집에 갔지만 저리 화목하고 행복한 순간을 보니 친구의 와이프가 잘못 봤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고 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친구놈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와이프에게 잘못 본 거 아니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집사람 그럴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끝까지 식당에서 카드로 계산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저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집안 살림은 와이프가 담당하고 있으나 저희 식구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전부 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생각 없이 신용카드사로 전화해서 일주일치 사용 내역을 팩스로 받아보고 은행은 찾아가서 사용 내역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가지 않아도 되겠더군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정확하게 나오더군요. 땡땡 식당 23,000원 신용 승인. 식당 이름을 보고 참 점심 먹었던 것도 토해버리고 오후 내내 줄담배만 피우고 있으니 상사가 묻더군요. 창피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다는 말뿐. 그날도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전처는 어제와 같이 행복한 가정을 연출하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움을 보고 있자니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 5살 박이 아들놈이 보입니다. 이제 2돌 된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어와 서투른 발음으로 아빠를 찾으며 안깁니다. 괜시리 복받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전처는 놀라더군요. 최소한 자신이 연출하고 있는 이 화목한 가정에서 내가 흘릴 눈물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그냥 전처를 바라보며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저는 씻습니다.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전처는 내 행동에 놀랐는지 저녁을 차리지도 못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왜 그러냐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는 회사가 아니라 너라고, 내가 아니라 너라고. 그랬더니 계속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전처는 역시나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요. 친구들에게 있었던 사실들과 팩스로 받은 카드 사용 내역을 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조금 놀라는 눈치를 보이면서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냥 아는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것 가지고 사실을 믿지 못하겠냐고. 저는 이 가증스러운 여자보다는 애들이 걱정이었습니다. 너 아는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내 자신이 너무 믿고 싫고 힘들다고 울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답에 전처도 많이 놀란 모양인지 갑자기 울더군요. 전처가 우니 애들도 울기 시작하더군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을 전처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5개월 전부터 강아지 미용을 맡기고 용품을 사가면서 알게 된 보험회사 다니는 5살 어린 미연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영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렇게 말을 재밌게 잘하고 나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귀여움이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했답니다. 3달 전에 그만두기 시작하면 만나기 시작했고 정말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혼자 한 30분을 울며 빌더군요. 그리고 그 30분 후에는 그 연하남에게 전화를 하여 앞으로는 서로 연락도 말고 만나지도 말자고 제가 있는 곳에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가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일 이후로 딱 6개월 뒤에 저희는 이혼하게 됩니다. 그 연하남과의 것인 줄 알았던 만남은 그 뒤로도 이어졌더군요. 다만 조금 더 치밀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을 뿐이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위에 전처의 사과를 듣고 3개월 뒤에 전처의 사람을 붙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되더군요. 그리고 내 예감은 적중했죠. 뒤로도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